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칼럼니스트 유청희 씨와 루엘의 이재랭 기자와 같이 혼다 뉴 오디세이를 시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디세이가 신형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미니밴 최초로 10단 자동 변속기도 들어가고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편의 장비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차가 전체적으로 커졌으니까 전고만 조금 낮아지고 차는 전체적으로 많이 커졌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폭부터가 일반적인 미니밴보다도 크고요. 혼다 디자인이 사실은 이렇게 멋있다라고 할 만한 디자인이 별로 없고요. 오디세이도 뭐 그런 축에 들어가는 차이기는 합니다. 이전 세대랑 비슷한 면도 있기는 한데 이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 앞부분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약간 좀 앞으로 모여 있는 좀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면은 새 모델 나오면서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특징적인 거는 이어가고 있지만은 약간 옆으로 더 넓어져 보이게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조금은 더 안정감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예, 타이어 사이즈는 235에 55, 19고요.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투란자 EL440입니다. 예, 승용차에 주로 많이 쓰는 타이어죠. 예, 실내의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약간 좀 생소하죠. 가장 특징적인 게 이 버튼식 전자식 기어 레버인데,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P, R, N, D 딱 이렇게 네 가지 버튼만 있습니다. 요즘 버튼식으로 이 변속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차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인데요.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디자인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능적인 면으로도 좀 구분이 되고요. 그 시각적으로도 구분을 잘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예를 들면 링컨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 이렇게 쭈루룩 있잖아요. 그 링컨 컨티넨탈보다 이 오디세이가 좀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 모니터의 경우에도 안에 있는 폰트라든가 메뉴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 지금 여기가 홈 버튼이고 여기서 이렇게 좌우로 슬라이딩해서 메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한글 같은 경우에도 모든 메뉴에 다 적용이 돼 있고요. 한글 폰트도 상당히 깔끔하게 그리고 전반적인 해상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보기는 좋습니다. 보통 요즘 보는 차들의 화면치고는 크기가 다소 작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화면이 답답하다거나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니터가 눈 높이랑 좀 대략 맞는 것 같아서 눈에는 쉽게 잘 들어옵니다. 메뉴 조작을 할 때 들리는 그 버튼 조작음이 이런 툭툭 소리가 다소 큰 게 있어요. 예, 이 소리가 그렇게 딱 듣기 좋진 않죠. 그리고 저런 메뉴에서도 보시면 왼쪽에 홈이 있고 백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바로 이제 낮과 밤 대비를 명암을 한 번에 조절할 수 있게끔 버튼을 빼놓은 것도 보면은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메뉴는 바깥으로 빼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오디세이에는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장비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캐빈 와치거든요. 저 캐빈 와치를 누르면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모니터에서 2열의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지금 2열에 이재랭 기자가 앉아 있는데요. 앞좌석에 앉은 부모가 2열에 앉은 어린아이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2열, 3열 승객의 관찰 목적으로 그 카메라가 위치한 곳은 이쪽 2열 루프 천장에 달려 있고요. 3열 좌석에 앉은 사람까지 보이게 되게 넓은 면적을 비춰주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실제로 한번 앉아볼게요. 네, 이 모니터가 화질도 좋아요. 예, 비교적 좋은 편이죠. 예, 지금 이재랭 기자가 3열에 앉았는데 네. 3열까지 보이네요. 그리고 또 다른 또 특징적인 장비 중에 하나가 이 캐빈 토크인데, 캐빈 토크를 누르면은 1열에 앉은 사람의 말소리가 이 2, 3열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스피커를 누르면은 지금 영상에 녹음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울리는 게 있죠. 예, 1열에 앉은 사람의 목소리가 2, 3열 스피커를 통해서 나갑니다. 네, 제가 2열에서 듣기에 한상기 기자님 목소리가 좀 울리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3열에 앉아 있는데 2열보다 3열에 앉았을 적에는 효과가 훨씬 크네요. 아, 그래요? 네, 만약에 이게 8인승이니까 8명이 다 앉아서 그냥 시끌벅적하고 있으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캐빈 토크는 이 스피커를 끄고 헤드폰을 선택을 하면은 2열 승객이 헤드폰 끼면은 이제 헤드폰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오디세이에는 이 무선 헤드셋이 2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블루투스로 이제 차와 싱크가 되는 거고요. 오디세이의 실내에는 조립 마무리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힘을 줘서 누르고 있는데도 삐걱삐걱거리는 소리가 거의 들리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천장 헤드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약간 좀 들뜨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눌렀을 때는 좀 소리가 나고 좀 유격이 많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디세이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거의 느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저쪽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죠.
예. 상대적으로 소리가 덜 나요. 자세히 들여다봐야지 알 수 있지만은 이 부품하고 맞닿는 부분에 그 진동 때 소리가 안 나게 약간 부직포처럼 되어 있는 재질로 이렇게 틈새를 붙여놓은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조립 자체가 되게 견고하게 되도록 설계를 해놓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소재나 버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차답지 않게 좀 싼 티가 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모니터 바로 밑에 있는 이 공조장치 버튼들 있죠. 이거는 좀 90년대 스타일이라고 할까. 캠리도 그 2열 송풍 같은 거 보면 거의 80년대 스타일인데 이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 이런 버튼들도 좀 되게 좀 옛날 틱해요. 약간 좀 미국의 대중차 시장을 노리고 만든 차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는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이에는 편의 장비가 상당히 많은데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편의 장비들이 대부분 많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도 마찬가지로 조수석, 운전석 모두 들어가 있고요. 반면에 이 어라운드 뷰가 없는 거는 좀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 정도 사이즈면은 당연히 미니밴이라서 그렇죠. 예. 아이들 탑승하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보이지 않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필요성이 큰 옵션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라운드 뷰가 좀 있으면 좋은데 어라운드 뷰가 없는 게 많이 아쉬울 수 있죠. 화각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는 좀 독특하네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좀 더 자세히 본다든가 좀 거리와 좀 보이는 범위 같은 걸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나름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몇 혼다 차들이 이 센터페시아 부분이 좀 툭 튀어나와서 손과의 거리가 가까운 점이 있는데 이 오디세이 역시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 밑에는 CD 체인저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앞쪽에 슬라이딩 되는 서랍이 있어요. 예, 앞으로 크게 밀어서 이거를 안에다가 예. 물건들을 집어넣을 수 있고 칸막이도 심지어는 칸막이도 예, 있군요. 칸막이도 분리를 해서 위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랍이 열리고 닫히는 때 공간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앞쪽에 여유 공간이 필요하기는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앞에는 컵홀더 2개가 있고요. 여기가 보통 기어 레버가 있는 자리잖아요. 기어 레버가 센터페시아로 올라가니까 여기 딱 아주 쓰기 좋은 자리에 컵홀더 2개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기어 레버 뒤에는 무선 충전 장치가 있고요. 이전 세대 오디세이에서는 중요한 피처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센터 콘솔 박스 자체를 뗄 수가 있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기능은 없었지만 그리고 그 센터 콘솔의 공간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그때보다 이번 신형에서는 공간적인 부분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굉장히 큰 공간을 하나로 뒀다고 한다면 이번 신형은 구획을 좀 더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큰 물건을 넣기에는 좀 공간이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일상적으로 쓰는 작은 물건들은 뭐 요모조모 잘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를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뒤에는 컵홀더 2개가 더 마련이 되어 있죠. 2열 승객을 위해서. 이 미니밴 같은 경우에는 컵홀더의 개수도 되게 중요한데 오디세이는 이 실내 전체에 컵홀더가 굉장히 많죠. 아까 저희 세봤을 때 토탈 맥시멈 15개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 선글라스 수납함에는 좀 소재가 좀 많이 떨어져요. 플로킹 처리를 해놓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에는 약간 단단한 스폰지가 들어가 있고요. 약간 그 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덧붙여 놨는데 이 덧붙여 놓은 것도 한쪽이 좀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립 상태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거죠. 운전대의 사이즈는 이 차의 크기에 맞게 적당하고요. 림의 사이즈도 약간 좀 가는 편이죠. 그리고 스포크 왼쪽에는 트릭 컴퓨터, 그리고 오른쪽에는 열선 스티어링 휠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유지 장치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미니밴인데도 패들 시프트까지 있어요. 예, 계기판 디자인도 확 많이 달라졌죠. 그 기존에 비해서 더 시인성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TFT 계기판이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간 거고요. 반면에 여기에는 이렇게 한글화는 안 돼 있군요.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도 다양한 버튼들이 모여 있고요. 2열 도어도 여기서 열고 닫을 수가 있죠. 예, 많은 미니밴들이 그렇듯이 도어 트림도 구획을 많이 나눠놨어요. 용량 자체가 넉넉하고 그리고 중간 부분에도 수납 공간이 있죠.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에는 2열까지 모두 상하향 모드 원터치입니다. 예, 오디세이는 2열 시트 시스템이 좀 특징적인데 일단 착자감을 먼저 물어보면은 2열의 착자감 어때요, 시트? 일반적으로 준중형 세단의 뒷자리에 앉은 정도 다리 공간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으로는 좀 더 넓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 팔걸이 때문에 상체는 오히려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더 편하고요. 그리고 머리 공간은 지금 이제 슬라이딩을 해볼 텐데 슬라이딩을
최대한 뒤로 밀든 아니면 뭐 좀 전처럼 타이트하게 당기든 상관없이 머리 공간은 여유롭습니다. 슬라이딩을 최대한 뒤로 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저랑 이재린 기자랑 키가 거의 같은데, 그러니까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릎 공간은 이렇게 이 정도로 하면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유청희 씨는 지금 등받이 각도가 중간 정도 되나요? 예, 지금 중간 정도에 맞춰놨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머리 공간은 어때요?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허리 길이는 뭐 동급 최고 수준인데요. 이 상태에서도 머리 위에 주먹을 세운 상태로도 지나갈 정도로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 오디세이의 2열은 매직 슬라이드라고 불리는데 2열 시트가 옆으로 슬라이드도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시트를 떼어내면은 지금 여기 레일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트 배치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죠.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왼쪽 좌석도 슬라이딩 되고 오른쪽 좌석도 슬라이드가 돼서 타고 내릴 때 3열 좌석 사람이 이렇게 좌석을 넘지 않고도 편하게 바로 타고 내릴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2열 시트는 탈착도 가능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떼어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2열 시트가 좀 무거운 편이죠. 떼면은 도와주셔야 돼요. 예, 오디세이는 스페어 타이어가 조금 희한한 위치에 있죠. 1열과 2열 사이에 스페어 타이어가 위치해 있습니다. 뚜껑을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밑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죠. 그리고 약간 좀 특징적인 게 이 스페어 타이어를 덮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2열에 앉아왔을 때 2열이 좀 굉장히 정숙하다 했는데 이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메모리 폼 쿠션을 깔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HDMI와 USB 단자 2개가 마련이 됩니다. 예, 이재린 기자가 2열 가운데 시트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이러면은 2열에 이제 3명이 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어깨는 확실히 부딪히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2열 시트에 앉지 않더라도 이거를 그냥 접어서 예, 컵홀더, 예, 팔걸이나 저기에도 이제 컵홀더가 3개나 있네요. 예, 3열의 경우에는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고요. 이러면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2열 시트를 최대한 뒤로 슬라이딩을 시키면은 3열 승객의 무릎 공간은 이렇게 좀 타이트하죠. 보시는 거는 타이트할지 몰라도 2열에서 아까 저희가 최대한 바트게 앞으로 밀착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3열도 마찬가지로 준중형 세단 또는 그거보다 좀 더 작은 소형 세단 수준의 무릎 공간이고요. 예, 물론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에 따라서 3열 승객의 레그룸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3열에서도 마찬가지로 머리 공간은 충분합니다. 3열 주먹 시트에 한 개. 헤드룸도 주먹 하나가 들어가는 정도죠. 그리고 3열 승객이 밖으로 나갈 때는 저 레버를 당기면 되죠. 예, 그러면은 폴딩이랑 슬라이딩을 같이 할 수 있고요. 나가는 이제 구멍이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3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 컵홀더 2개와 헤드폰, 단자, 그리고 블라인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차들은 시트 베개에 포켓이 하나만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만 있는데 이 오디세이는 이 상단 하나가 또 있어요. 어깨 부분 뒤쪽에 포켓이 하나가 더 있어서 쓰던 스마트폰 같은 거 집어넣기에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한 공조장치는 이쪽 부분에 달려 있고요. 지금 이 리모컨은 2열 승객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위한 거죠. 천장에 있는 모니터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모컨이고요. 블루레이라든가 HDMI, USB 등등을 연결해서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설정 부분에도 한글 메뉴가 상당히 상세하게 다 한글화가 되어 있네요. 이 오디세이는 3열 시트를 사용한 상태에서도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이 괜찮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좌우로 넓이도 있는데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꽤 많은 물건을 실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를 아까 그 1열과 2열 중간 바닥에다가 하면서 이 공간을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비는 뭐 골프클럽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3열 시트를 여기다 이제 수납을 할 수도 있죠. 수납하는 방법은 별다른 게 아니고요. 이거 당겨서 그냥 하시면 이렇게 레버를 당기면은 예, 이렇게 3열 시트를 접으면은 이렇게 긴 공간이 생기죠. 물론 바닥이 이렇게 평평한 건 아닌데 일단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넓습니다. 예, 혼다 오디세이는 세계 최초로 진공 청소기가 적용이 됐죠. 예. 이번 세대 모델의 처음은 아니고요. 그 미국형 모델에는 전 세대부터 옵션으로 들어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 커버를 내면은 진공 청소기가 쭉 나오죠. 호스가 저기 이제 수납이 되고요.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빼보면 그러게요. 2열을 떼낸다고 하더라도 저기까지 닿을 공간 길이에요. 그리고 저기에 전원을 키면은 작동이 되죠. 네. 예, 잘 빨리나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잘 되네요. 아주 단단히 박혀 있는 게 아니면은 충분히 청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수납을 하면 되는 거죠. 저거는 저기다 이렇게 수납을 하고, 호스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한참 들어가죠. 예. 뱀과 씨름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 빨아당긴 쓰레기들은 어디로 이제 수납이 되죠? 아래쪽에 그 일반 진공청소기처럼 먼지를 담아두는 함이 따로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완전히 그 가정용 진공 청소기랑 똑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뚜껑을 드러내게 되면 이렇게 필터가 있고 쪽 아래쪽에 지저분한 것들을 담는 봉지가 들어있는 거죠. 이 봉지를 떼어서 버리고 새 걸로 교환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가솔린 엔진답게 공회전 소음은 상당히 조용하죠.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아주 안 들리는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잔잔하게 좀 소리가 좀 들리는 편이에요. 근데 보통 미니밴 하면 우리나라는 디젤이 뭐 거의 대다수인데 디젤에 비하면 진짜 월등하게 정수성이 좋죠. 네, 진동도 그러니까 소리에 말씀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뭐 진동이 없는 건 아닌데 아주 잔잔하고 부드럽게 진동이 전달이 돼서 상당히 정숙성이나 쾌적성 좋은 편입니다. 예, 방금 유창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 공회전에서 이 시트로는 좀 약하게 좀 진동은 있어요. 오디세이의 파워트레인은 3.5L V6와 10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되는데 일단 엔진은 3.5L 하나만 올라가요. 구형처럼 SOHC, iVTEC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10단으로 크게 업그레이드가 됐죠. 물론 엔진 같은 경우에도 개선이 있어서 기존처럼 배기량은 동일하지만 출력은 더 올랐습니다. 구형 대비해서 출력이 30마력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10단 변속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혼다 차 중에서 지금 처음으로 10단 변속기가 쓰이는 거죠. 이 오디세이를 운전을 해보면 확실히 대배기량 차답게 주행 질감이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운전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쓰는 회전수 자체가 낮아서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음이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방음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제가 아까 2열에 이제 앉아서 왔는데 1열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이 방음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소음, 엔진 소음뿐만 아니라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차단이 잘 돼 있습니다. 공회전 때의 엔진 음색은 이렇게 볼륨은 되게 작은데 그 음색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이 주행 중 때 이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베이스로 낮게 깔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대략 한 1500, 한 2000rpm 정도 쓰고 다니면은 비교적 듣기 좋은 음색이 나옵니다. 미니밴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치고는 비교적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승용차에서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소리고 특히 혼다 3.5L 엔진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독특한 음색이 좀 있는데요. 그 음색들이 조금 더 차분한 느낌으로 전달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 그 소리가 그 SOHC라서 좀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혼다가 SOHC를 고집하는, 특히 승용 모델에서 SOHC를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SOHC 그 밸브 트레인의 특성상 그러니까 DOHC보다는 약간 고회전으로 갈수록 소리가 조금 더 부드러운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대략 지금처럼 한 60, 70 정도로 달리면은 그 노면의 소음, 그러니까 외부 소음이 잘 차단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니밴에서도 꽤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정숙성은 전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줘도 될 것 같아요. 그 혼다의 또 장기 중에 하나가 그 바닥이 낮은 건데 이 오디세이 역시도 그 옆에서 문을 열어보면 바닥이 좀 낮죠. 미니밴 치고는 낮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타고 내리기도 편하고 이와 함께 이 운전을 해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SUV보다도 약간은 좀 더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정감이 있어요. 시트에 앉았을 때. 시트와 바닥 높이의 어떤 균형점을 잘 찾은 기분이죠. 근데도 2열에서는 시야가 되게 좋아요. 그 1열보다 시트는 좀 높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시트 형상도 살짝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그런 형태 때문인 것도 같은데 시야가 탁 트였습니다. 옆쪽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실내 얘기를 할 때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간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반적으로 승용차에서 이 시트 높이의 대시보드가 이 정도 높이라 그랬으면은 조금 좀 답답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미니밴에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니까 앞이 답답하다는 느낌보다는 상당히 좀 개방감이 높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가속력의 경우에는 사실 구형 오디세이도 꽤 괜찮았잖아요. 근데 이 신형은 좀 더 좋아졌어요. 이제 출력이 아무래도 높아져서 그런지. 이 차 이 미니밴의 특성상 그 속도 제한이 좀 일찍 걸리긴 하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일상 영역 있잖아요. 그 안에서는 굉장히 시원스럽게 가속이 됩니다. 그리고 고속 안정성의 경우에는 좀 저속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아파트 이렇게 빠져나올 때는 이 차가 되게 상하의 움직임도 크고 물렁거린다고 했는데 의외로 이 고속으로 달려보면은 그거와는 좀 별개로 좀 상대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줄어드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의 덩치를 생각을 하면은 고속 안정성도 꽤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엔진 음색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약간 그 기어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높은 회전수까지 올렸는데도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고회전 때 어떤 좀 약간 찢어지는 듯한 소리 대신에 조금은 더 거슬리는 부분이 적은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저희가 아직 이 차로 코너를 돌아본 건 지금이 처음인데 뭐 이렇게 평상시 느낌으로 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코너도. 밖으로 되게 밀리려고 하네. 이 V6 엔진의 그 미국 미니밴들은 동력 성능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 토요타 시에나도 그렇고 이 혼다 오디세이 역시도 동력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서도 뒤에서 느낄 적이 되게 안정적인 것 같아요. 어떤 차 직진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래로 흔들리는 바운싱 같은 것도 불안하게 느껴지는 구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의 덩치를 생각을 하면은 차체의 거동이라든가 이 안정성은 상당히 좋고 특히 코너 같은 경우에서는 이 차, 그러니까 차체가 좀 이렇게 흐트러진다기보다는 타이어가 좀 무른 것 같아요. 코너를 놓을 때 보면은 차체 기울어짐이 그렇게 아주 크다는 느낌은 들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서 밀리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의 무게를 생각을 하면은 그 타이어에 좀 사이드 월이 좀 눌러서 코너 좀 세게 돌아가서 무게가 한쪽으로 실릴 때 그때 좀 그 언더스티어가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팔리던 혼다는 혼다 센싱이 없어서 좀 욕을 먹었는데 이번에 판매되는 혼다 오디세이는 ACC와 엘카스가 들어갔어요. 네. 이 ACC랑 엘카스가 이제 결합이 되면은 부분적으로 자율주행이 되는 거죠. 지금처럼 운전대에서는 뭐 잠시 손을 떼고 운전을 해도 자동으로 차선을 유지를 하면서 주행을 합니다. 이 유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중 하나가 차선 가운데로 정확하게 가는 건데 이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장 좋다고 제가 경험했던 아우디 Q7이라든가 이 클래스보다는 조금 미세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노면에서는 좀 한쪽으로 붙어서 가고 스티어링 휠을 수정할 때 좀 이렇게 움직임이 약간은 좀 투박한 면도 있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일상 용도로도 쓸만한 정도의 그 기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차가 유지 시간이 길어요. 유럽 브랜드의 차들은 보통 유지 시간이 손을 뗐을 경우에 보통 15초 정도이고 15초 정도가 지나면은 그때 이제 경고음이 울리고 그리고 대략 그 후에 한 5초 정도가 있으면 이제 기능이 해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길어요. 아까 제가 이제 대략 재보니까 한 30초 정도가 돼야지 이제 기능이 해지가 됩니다. 보면은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같은 미국 차인 말리부 같은 경우에도 이 기능은 되게 좀 떨어지지만 유지 시간은 되게 길었거든요. 이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좋죠, 물론. 그리고 지금 이제 운전대를 잡으라고 경고가 뜨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대략 한 5초? 한 10초 정도 있다가 이제 기능이 해지가 되는데 이 단점 중에 하나가 기능이 해지가 될 때는 뭔가 좀 경고를 한번 해주고 기능이 해지가 돼야 되는데 이 경고는 없이 그냥 바로 기능이 해지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종합적으로 미세하게나마 유지 기능은 좀 떨어지지만 그 유지 시간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효용성이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 오디세이의 변속기는 9단 자동과 10단 자동이 있는데 그 미국에 보면은 5개 트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싼 트림 1, 2, 3는 ZF 디자인의 9단이고 그 상위 트림 2개는 혼다가 개발한 10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10단이죠. 이 10단 변속기 운전을 해보니까 일상 용도에서는
변속 충격이 거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변속 충격이 느끼기 힘들지만 아파트나 시내 구간을 다닐 때도 생각보다는 변속 충격이 없어서 약간은 좀 놀랐어요. 상당히 세련되게 변속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단 변속기에서 10단을 들어가는 일이 여간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저 운전하면서 보면 10단 중에 7단부터는 오버드라이브 성격이 아닌가 싶고요. 맞습니다. 이게 운전을 해보면 대략 130까지도 이 10단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짜 높은 속도 아니면 10단을 좀 쓸 일이 없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대략 8단 정도면 이제 끝이 나는데, 이럴 거면 이거 10단은 굳이 왜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우토반처럼 속도를 상당히 높은 속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은 높은 단을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10단 저도 이 차에서 처음 타보는 거고,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 9단 변속기가 달린 차들을 시승을 해봐도 실제로 뭐 8단, 9단이 들어가는 일은 그다지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다단화를 하는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연비를 높이려고 하는 건데요. 고속에서 정속 주행을 하면서 높은 연비가 낮은 RPM을 유지하면서 높은 연비가 나오도록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쓸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연기에 아주 대단히 높은 효과가 있다고 하기도 좀 어렵고요. 지금 오디세이에 들어간 10단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아주 높은 단에서는 그다지 뭐 연비 절감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보다는 이 차는 그 엔진에 그 VCM이라고 실린더 컷오프가 들어갔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연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콘 기능을 켜고서는 이제 고속화 도로를 달려봤는데 실제 연비가 11까지는 나오더라고요. 실린더 컷오프 기능은 혼다는 이제 VCM이라고 불리는데, 부하가 적은 상황에서는 굳이 V6를 다 돌릴 필요가 없으니까 3기통만으로도 충분할 때는 3기통만 작동을 시켜서 연료 소모를 막는 거죠. 고속 정속 주행 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10단 변속기의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변속 충격도 적고 완성도가 높은데 굳이 10단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왜냐하면 뭐 크라이슬러나 벤츠의 그 9단을 타봐도 9단이 잘 안 들어가요. 그냥 보통 대략 120? 이 정도나 돼야지 9단이 들어가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한 130? 130까지도 9단, 그러니까 패드 시프트로 따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들어가요. 기본적으로는 그 기어비 배치를 이렇게 나누어 놔서 전체적으로 RPM을 낮게 쓰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렇게 높은 단까지 쓰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예, 오늘 유청희 씨, 이재림 씨와 함께 혼다 오디세이를 간략하게 시승을 해봤는데요. 느낌은 어떠세요? 저는 전반적으로 구형에 비해서 상품성이 지금 월등히 좋아져갖고 참 이렇게 여러모로 마음에 드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차는 승차감이 참 괜찮네요. 이게 굉장히 무거운 차 또는 긴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승차감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2열의 승차감 역시도 좋고요. 저도 이 차 오늘 앞뒤로 옮겨가면서 1열에도 조수석에도 앉아보고 2열, 3열에도 앉아봤는데 어떤 자리에 앉든 편하게 갈 수 있었던 게, 다닐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실제 데일리카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미니밴이 종주국이고 핵심 시장이 미국이니까 미국 시장에 맞춰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하고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에서도 뭐 미니밴 시장이 많이 좁아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주 무시하거나 버릴 정도로 이렇게 크게 판매가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좀 더 장점들을 잘 살린 그런 차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식을 해서 많은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보완을 했고, 그런 점들이 새 모델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타봐도 승차감도 상당히 좋고요. 아까 잠깐 운전을 해봤을 때에도 다루기도 편하고 매끄러운 느낌이 들고, 여러 면에서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승용차 개념, 그러니까 오리지널 미니밴의 개념을 정말 잘 살린 그런 차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단점으로는 눈에 잘 안 띄는 부분의 소재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미국 차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또 다른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상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좋아진 점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만큼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정도의 어떤 장비 수준이라든가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 그러면 그 정도 가격 상승한 것들은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로써 혼다 오디세이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오디세이가 새로 나왔는데 오디세이는 어떤 차죠? 미니랜이죠. 보시는 것처럼 망원 렌즈여서 특히나 2열에 앉은 승객이 어떤 상태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 렌즈죠. 네, 제가 망원 렌즈를 했나요? 야, 웃겼어. 웃기면 됐어. 한 가지 좀 단점이 있다 그러면 2열 좌석에 앉는 사람은 항상 못난이 얼굴이 나오게 되네요. 안 웃겼어. 상태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거죠. 좀 전까지 좋다고 했는데.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데 뭐 어떡해. 근데 이거 진짜 좀 그렇다. 10단 변속기가 들어간 최초 차인 것을 강조하려는 걸까요? 아니 웃겼어. 웃기면 돼. 제가 세계 최고 수준의 그 허리 길이를 자랑을 하는 주객기인데요. 다시 하죠. 왜? 괜찮은데. 좋았는데. 웃겼는데. 그래. 웃겼는데 아깝다. 머리 공간도 동급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폭 깨고 좋았어. 예, 지금 보시는 시트가 2열의 가운데 시트인데 바운서 뭔게 그래요? 야 웃겼다 야. 의도차 웃겼어. 괜찮았나요? 괜찮았어. 연습한 보람이 있네요. 나뭇잎은 잘 안 빨리나? 다 안 들어가네 나뭇잎은. 진짜 이렇게 보니까 되게 낫긴 되게 낫다. 근데 동반 좌석 시트는 높낮이 조절이 안 되고 시트는 좀 가죽의 질이 좀 미끄러운 편이고. 진짜 오래 가네. 오래. 진짜 오래 가네. 이거 봐, 계속 유지돼. 이거 경고음 2번 뜨고도 돼. 이렇게 보면 너무 좀 경박스럽지 않나? 근데 이게 지금 앞차 유무에 따라서 그 스티어링 리콰이어드 뜨는 게 좀 반응이 좀 시간이 좀 달라지네. 앞차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괜찮아. 일단 오래 가는 게 좋네. 3.5 V6니까 아무리 VCM 있고 그래도 아무래도 디젤보다는 유류비 압박이 있으니까 좀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